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고구마 5개는 기억이 나. 맞아요. 지난주 고구마 지수 무려 5개. 아리백. 우린 망했다. 그죠?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아주 그냥. 이거 하면서 답답하고 막 욕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2주 연속 고구마를 먹이면 제가 나쁜 놈이잖아요. 오늘은요. 중산층 몰락과 오해. 요거는요. 고구마 지수 1개짜리입니다. 1개. 많이 안 답답해요. 네. 자, 여러분. 중산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산층. 은수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 바꿀게요. 나는 중산층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중산층이다. 자, 이렇게 할게요. 상중하. 나는 상중하에서 중이다. 자, 상이다. 그러면 나는 하다. 하하, 좋아요. 나는 하다. 자, 손 내려서, 가슴 아프게 손 내려요. 예, 손 내려. 예, 나는 하다. 뭐, 좋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중산층을요, 한국민족문제 대백과사전, 이거, 우리나라 공식 문서예요. 여기 보면,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에는요. 중간값 소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요. 1990년도 중산층의 모습 하면요. 고졸로 제조업에 근무하는 30대 외벌이를 중산층의 모습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에는요. 대졸로 서비스업에 근무하며 40대 맞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건 김동열이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개념도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다들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 그래서 이게 중위소득 50에서 150%의 인구 비중입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50%가 넘어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 60%가 넘습니다. 중산층의 정의가. 즉 우리나라의 50% 이상 60% 정도는 중산층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학술적 정의예요. 지금 계속. 네. 그래서 국가별 중위소득 OECD에서는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에서 200%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게 75에서 200% 이게 OECD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은 61.1%. 그런데 OECD 평균은 61.5%. 즉 OECD 평균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중산층 규모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걸로 따져봐도 뭐 15%, 16%, 18% 대충 비슷합니다. 중산층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의 분포는 다른 OECD 선진국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못 살거나 잘 살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OECD 표준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손드셨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2022년도 NH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만든 한국형 중산층의 조건이라는 학술적 조사 말고 학문적 조사 말고 의식이죠. 의식을 알아봤더니 소득은 월 686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산층이 되려면. 그리고 소비는 월 430만 원으로 쓴대요. 그리고 순자산 9.4억이 있대요. 중산층은. 그리고 부동산이 8.4억. 그러면 예금이 1억이라는 소리죠. 부동산이 8.4억이니까 예금이 1억이 있죠. 이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월 소득 686만 원이잖아요. 상위 24%입니다. 아니요. 가구 기준으로. 그러면 상위 100등 중에 25등이라고요. 중산층이 아니에요. 훨씬 고급이에요. 고위층이에요. 그리고 월 소비 427만 원. 이거는요. 100명 중 10등이에요. 굉장히 고소득자고 많이 쓰는 거고 순자산 94억도 상위 11%예요. 즉
평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라는 머리에 박힌 게 상위 15%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에 인원수가 있어요. 100명 있다 쳐봐요. 중간이 몇 등이에요? 50등이죠. 여러분이 한 45등 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한 중간쯤 가요 얘기할 수 있겠죠. 60등 했어요. 한 중간쯤 가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산층에 대해서 상위 15%, 한 100명 중에 15등은 해야 나 중간쯤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런 데이터 말고 학술적 정의 말고 인식은 굉장히 눈이 높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계층인가 하고 중산층 전체를 조사했어요. OECD 평균 해당하는 중산층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중산층이니? 했더니 그 중에 45.6%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는 중산층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요. 그러면 중산층 대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중산층이니까 상류층 혹은 하류층이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부를까요? 하라고는 또 참아 못하고. 두 글자. 서민이라는 다른 용어로 불러요. 난 서민이에요. 중산층 아니에요. 서민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즉 중산층인데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이 45.6%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소득을 대충 알거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중산층이에요. 학술적으로. 대부분 다 중산층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서민을 생각해요. 이 괴리가 어디서 올까요? 뭐라고요? 비슷합니다. 바로 미디어 영향이에요. 미디어. 인스타 혹은 TV. TV에 보면요. 늘 실장님이라 부르는 어떤 허여 멀건 이 새끼는 일도 안 해요. 연애질을 하고 다녀요. 근데 고소득자야. 맨날 좋은 거 먹어. 인스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SNS 보세요. 늘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예쁜 데 가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죠.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바보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건 좋은 모습만 찍은 거잖아요. 진짜 어디 가서 호텔 가서 몇십만 원짜리 하나 먹으려면 그 후로 일주일간 라면만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실로 생각하고 나는 중산층이 아니야 라고 바보처럼 여긴다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아까 여기서요. 시장 소득과 처분 소득이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이에요. 우리 재산의 구조가 다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나는 많이 버는데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700을 버는데 700 벌면은 한 100만 원 저금하고 600원 쓰면 좋잖아요. 700 중에 3, 400이 부동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소득은 중산층인데 부동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중산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서민이라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계속이요. 중위소득 50에서 150% 기준, 이건 삼성경제연구소예요. 그리고 중위소득 75에서 200% 기준, 이건 OECD 기준이에요. 보면 우리나라의 60% 이상이 다 중산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솔아, 너 중산층이야. 중산층이야. 괜찮아. 빚 없으면 중산층이야. 있나? 예. 우리나라에서요, 빚 없이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중산층이에요. 빚 없이. 자, 그리고 학술적 중산층의 45.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 인식합니다. 하위층이라고 말하기 거시기 하니까 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가. 중산층인데 그걸 이해 못해요. 이건 철저하게 미디어 탓. 그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는 뭔가 공허한 마음. 제대로 내실이 차있지 않는 그런 거. 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현실이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65%는 중산층이에요. 즉, 이 기준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아둥바둥 사는 이유는 비교해서 그래요. 미디어와 그리고 자꾸 옆에 보는 눈빛 그거. 자, 경제적 중산층 규모는 세계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산층 인식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자, 그럼 중산층에 대해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나라 중산층 인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나라 중산층 인식이 실제 중산층인데도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중산층이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이 인식조사를 했어요. 인식조사. 학술적 데이터 말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 이거 보고 아하 싶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능통한 외국어 하나. 놀랍죠? 중산층이라면 프랑스어 말고 다른 언어쯤만 할 줄 알아야지.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하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같이 플레이하는 운동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그리고 손님 접대용 요리 하나쯤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공분에 의한 참어. 공적인 분노 있죠. 공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인드. 이게 중산층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해요. 조르주 퐁비두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걸 얘기했고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급이에요. 프랑스인들 존경을 받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 동의했어요. 그분이 한 연설이에요. 무릇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얘기했고 아 맞아 그렇게 충격적이죠. 어떤 게 충격적이십니까? 어떤 게? 능통한 외국어? 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영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중산층이란 무엇입니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대요. 공부든 스포츠든 모든 페어플레이 해야 된대요. 법률에 의한.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한대요. 남이 하는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나만의 주장, 신념이 필요하고요. 독선적 행동을 금지. 독선은 안 된대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양약 강강. 약자에겐 약하고 강자에겐 강한 기사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불의와 불평등, 불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이건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의한 겁니다. 지금 애정쌤과 한솔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돈 얘기가 없어요. 그쵸? 돈 얘기가 없어요. 예. 중산층이 다르죠, 우리하고.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돈 하는 돈귀신에 붙었어요. 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라는 공약을 걸은 이유였어요. 그러다 부동산에 눈이 뒤집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눈이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는 코인 등등등등. 돈만 된다면 양심을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던 중산층이 몰락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식에 몰락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를 경제적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는데.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중산층 인식에 이런 시민의식이 없어요. 다 돈만 있어요. 우리의 인식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돈 하는 나라였느냐? 돈에 환장한 나라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어떤 선비가 쓴 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선비예요. 중산층이란 무엇이냐? 두어 칸의 집이 있고 두어 일항의 전답 그리고 겨울 속옷, 여름 배옷 두어 벌 있어야 된대요. 즉 의식주가 있어야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집이고 전답이라는 소리는 거기서 밭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고 의식주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없으면 망가지니까 없으면 힘드니까 2개 정도. 집도 한 방 2칸 그리고 밭도 고랑 한 2개 그리고 옷도 겨울옷 2개 여름옷 2개 그리고 책 한 선반에 책장 하나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검은고 하나 악기 아까 되게 비슷하죠 악기하고 예 그리고 햇볕줄 마루 하나 필요하대요 일광욕할 그리고 차다릴 화로 하나
차 다려 먹을 화로, 그리고 지팡이 하나, 어디 걸어갈 때 지팡이 하나, 그리고 멀리 경치 구경 다닐 때 필요한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 바른 말 할 수 있는 논리력 신념이라고 김정국이라는 분이 정의했어요. 김정국이 누구냐? 여러분, 김안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안국? 무오사화 때 바른 말 했다가 잡혀갔던 김안국, 김정국, 이 두 사람 형제예요. 이 김정국 이분도 거의 정승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이렇게 좋은 글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당대에 사람들이 이걸 중산층으로 이해했어요. 중종 때 분이에요. 무오사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요, 돈 이러지 않았다고요.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도 영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미국도. 이렇게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 돈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교양, 내 의식, 그리고 악기, 스포츠, 올바른 시민의식, 이런 걸 중산층으로 이해했어요. 이런 걸. 우리나라만 돈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돈에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거는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가서 제가 긁어왔습니다. 즉 중위소득 100%가 여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있죠? 가구별 중위소득을 잘 보세요. 1인 가구는 200만 원이고요. 2인 가구는 350만 원쯤, 3인 가구는 440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 5인 가구는 630만 원, 6인 가구 720만 원. 즉, 여러분 가구 수 생각해 보세요. 자, 장로님, 2인 가구시죠? 2인 가구면 중위소득이 350만 원 월 버시면 중간이에요, 딱. 그래서 OECD 기준으로 하면요, 장로님 가정이 월 260만 원 소득이 있으면 중산층입니다. 애정쌤 1인 가구신가요? 1인 가구시면 월 160 이상 벌면 중산층입니다. OECD 기준으로. 이거 여러분 가구 수별로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OECD에서 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소득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감각에 이거 되게 부족해 보이죠. 애정쌤 월 150만 원이 155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월 155만 원 있으면 그냥 먹고 살 수는 있대요. 자, 최저임금 번다 가정하면 먹고 사실 수는 있겠죠. 잘은 못하지만, 잘은 아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의 중산층 소득을 정하세요. 돈의 목표를 두지 마세요. 제발. 중산층 소득을 정하세요. 여기. 근데 OECD 기준은 이렇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딱 중위소득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중위소득이나 이 근처에서 여러분 소득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만큼 벌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만큼 벌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남은 시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인 가구예요. 근데 월 150은 좀 그렇다. 한 월 200, 중위소득이 200이니까 그래 난 그래 조금만 더 벌자. 한 월 220만. 그래도 중위소득 100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중간을 잘 보는 거라고요. 나는 거기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과 조선시대에 이들이 가졌던 중산층의 넉넉한 개념 있죠. 이 교양의 개념. 이쪽으로 진정한 중산층의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몰빵이에요. 돈에 몰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을 뽑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 있죠? 가구별 중위소득. 거기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부디 돈에 몰빵하지 마시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능통한 외국어 하나,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하나,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손님 접대용 요리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적인 분노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 약자 도우며 꾸준한 봉사. 영국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논리체계, 독선적 행동 금지, 열린 귀, 약한 자에게 약하게 잘해주고 강한 자에겐 대처하고, 불평등 불법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집 의식주 한 2개 정도씩, 그리고 책 한 선반, 검은고 하나, 햇볕쬐일 마루 하나, 차 다닐 수 있는 화로 하나, 지팡이 하나, 경치 구경 다닐 나귀 한 마리, 의리 지키고 도리 어기지 않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 발음을 할 수 있는 시민의식, 이런 것에서 여러분의 중산층의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이 내가 돈을 몇백을 번다? 절대 그렇게 천박한 목표 잡지 마시고 이렇게 고고하고 선진국의 목표로 여러분의 중산층의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혹은 2개씩 진짜 진정한 중산층으로 여러분을 튼튼하게 해가셔야 합니다. 몸도 튼튼하셔야 되고 마음도 튼튼하셔야 되고 의식도 튼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있어야 윤석열 같은 놈한테 속지 않아요. 우리 속았거든요. 다 부동산 때문에 찍은 사람 많거든요. 돈. 그놈의 돈귀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패러다임에 있으면 시간 문제로 우리도 변합니다. 자, 제가 무서운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연배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70대예요. 70대. 70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어요. 70대가. 자, 근데 그 70대 있죠. 지금 70대면 195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0대 후반 20대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4.19 혁명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10대 후반 20대 때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를 잘 살게 이승만을 몰아냈다고요. 또 그분들이 40대 넘어가서는 8.15가 있었고요. 5.18 광주항쟁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50대 때 60항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정한 중산층으로서 선진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나이 먹으면 그냥 속물이 됩니다. 돈 하는. 그러면 그렇게 트럼프 같은 윤석열 같은 정치인들이 휘말려서 이 땅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산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제발 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